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문화 7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7은 전체적으로는 관세제도에 대한 얘기예요. 관세. 자, 관세라는 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자,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국이랑 우리가 있어. 근데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뭔가 이렇게 수출하려고 해. 자, 수출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핸드폰 해볼게. 핸드폰이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 삼성 핸드폰이 100만 원짜리가 있어. 근데 중국에서 화웨이에서 무슨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한 96만 원 정도 된다고 치자. 응? 뭔가 뭐 그게 다 차이가 없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96만 원에 팔리는 그 핸드폰이야. 그런데 얘가 수출을 하는데 만약에 너무 좀 싸게 들어와 버리면 우리나라의 삼성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지 않겠어? 그치? 그때 여기다가 관세를 매기는 거야. 만약에 원래 그런 경우가 없지만 한 10% 매겨보자. 10% 매겨보자. 10% 매기면 얘가 얼마가 돼? 96,000원을 더해야 되니까 왜 하필 96만 원이야? 96,000원을 더해야 되니까 105만 6,000원인가? 하여튼 뭐 105만 6,000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것보다 좀 더 비싸지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금 가격을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을 좀 높이기 위해서 관세를 매기는 거거든. 관세를 매기면 그 나라에서는 이제 관세까지 포함해서 원가가 되니까 비싸게 팔릴 거 아니야. 그래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관세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얘를 왜 이렇게 이상하게 들었지? 어쨌든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국내 산업 구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되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쿼타 제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관세 제도를 좀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 제시문은. 자, 국내 산업을 구제하기 위한 자, 제도명으로는 이게 뭐냐면 무역 구제 제도야. 무역구제제도라고 하는데 무역구제제도는 불공정한 것에 대해 그 구제를 하지만 불공정한 그 거래에도 우리가 구제제도를 사용하지만 사실 공정한 거래에도 우리가 이제 그 무역구제제도를 이용해요. 어떤 경우가 그러니까 불공정은 이제 조금 이따 다룰 테니까 불공정은 너무 싸게 들어오는 거 있잖아. 너무 싸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구제제도를 하는 걸 이제 불공정이라고 하는 거고 공정은 싸게 들어오는 건 아닌데 국내 산업을 되게 보호해야 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약간 꼼수 부려가지고 구제해 주는 거야. 자, 예를 들면 그 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농민들 힘드시잖아. 축산업 힘들지, 그치? 자,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가격이랑 되게 상관없이 그러니까 미국 쌀이 더 싸. 원래 더 싸단 말이야, 거기서도. 근데 미국 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 그러면 관세를 사실 좀 매기는 게 좋지. 왜냐하면 만약에 너무 싸게 들어와 버리면 우리나라 농민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공정한 거래이지만 무역구제 제도가 있어. 그게 뭐냐면 무슨 뭐 검열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위생에 대한 기준을 높인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어. 있는데 여기서는 요걸 다루고 있어. 불공정을 다루는 거야. 그래서 이거 주된 내용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야. 알겠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얘기한 거고요.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자, 근데 이 불공정 거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덤핑이야, 덤핑. 덤핑 들어봤죠? 어떤 뭐 가게 같은 데 가다가 굉장히 싸게 팔 때 덤핑으로 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덤핑은 그야말로 그냥 싸게 파는 거. 싸게 파는 걸 덤핑이라고 해. 그러니까 수출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수입국이면 우리나라에 되게 싸게 팔잖아. 그럼 국내 산업에서 같은 물품을 파는 회사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피해를 당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걸 덤핑이라고 하는 거야. 안 어렵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정부 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요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예를 들면 핸드폰을 똑같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핸드폰을 만들어서 100만 원에 팔고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중국에서 전략적으로 핸드폰 산업을 육성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 그 화웨이라는 회사, 이렇게 직접 그 회사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자, 화웨이라는 회사에다가 그 단말기당 30만 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해 준 거야. 그래서 실제로 화웨이가 물건을 만드는데 뭐 한 80만 원, 90만 원이 들었다고 치자. 근데 실제로는 60만 원밖에 안 드는 거지. 왜? 정부가 30만 원을 보조해 줬잖아. 그치? 그래서 60만 원밖에 안 들어.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막 한 70만 원에 팔아도 돈이 남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낼 때도 한 70만 원 정도에 보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우리나라 삼성폰이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겠지,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 정부 보조금도 규제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정부 보조금을 규제하는 게 조금 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무역구제 제도라고 하는 게 우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도 보조금을 많이 줘. 그래가지고 외국에 나갈 때 그 보조금을 좀 제외한 게 마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기업들이 팔아버리면 거기도 또 제한이 걸리겠지. 그래서 양쪽이 다 걸리는 거야. 어쨌든 자, 정부 보조금 제도 요거에도 이제 단속을 한다.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요 정도로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이 덤핑에 관련된 걸 뭐라고 하냐면 반덤핑 관세라고 하고 자, 반대한다. 반덤핑 관세라고 부르고, 자,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걸 상계 관세라고 한다. 상계 관세라고 한다. 자, 요 용어는 꼭 기억을 하세요. 이건 반덤핑, 정부 보조금은 상계 관세. 자, 상계한다. 보조금 받은 만큼을 상계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 가시죠? 그럼 두 번째 문단을 가볼까요? 자, 두 번째 문단은 이제 덤핑이라고 하는 거. 자, 덤핑이라고 하는 덤핑이라고 하는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덤핑은 자, 정상 가격보다 낮게 파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는 그 수출국에서의 정상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서 화웨이 핸드폰이 90만 원에 팔리고 있어.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핸드폰, 삼성폰 뭐 100만 원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거기 우리나라에 중국이 그 화웨이 폰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87만 원 이렇게 팔잖아? 87만 원 이렇게 팔면 중국에 있는 정상 가격보다도 더 싸게 우리나라에 팔고 있는 거지? 그치? 그게 덤핑이야. 덤핑. 그러니까 수출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정상 가격보다 더 낮게 파는 걸 덤핑이라고 해. 오케이? 자, 이게 덤핑이야.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지금 왜 덤핑을 하느냐면 첫 번째 목적이 자,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이 회사가 어떤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그 설비를 되게 투자를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설비 투자를 하면 이 설비 투자비를 약간 다 뽑아 먹을 때까지 되게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생산량이 되게 늘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국내 산업만으로는 다 안 팔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중국은 적절한 예가 아니네. 중국은 국내에서도 다 팔리는데. 근데 어쨌든 자기 나라에서 파는 걸로는 설비를 만든 거에 그 수익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수출하잖아. 그치? 수출할 때 이 재고를 처분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남는다 싶으면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는 거야. 자, 재고 처분하는 목적으로 덤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거는 최소한의 이윤. 자, 최소한의 이윤을 더해서 자, 최소의 이윤을 더하는데 여기다가 판매량을 늘리면 되잖아. 그치? 판매량을 크게 늘려서 자기 기업의 이득을 많이 얻기 위해서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뭐 이거 덤핑을 하기도 하죠. 자, 세 번째가 가장 좀 악랄한 건데 자, 예를 들면 화웨이가 국내 산업 우리나라에서 삼성 핸드폰의 그 입지를 굉장히 낮추고 싶은 거야. 화웨이가 이제 한국 시장을 먹어버리고 싶은 거지. 그런 경우가 있다고 치면, 자, 국내의 경쟁 기업을 축출하기 위해서, 뭐 축출한다기보다 약간 경쟁력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좀 싸게 팔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확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국내 산업은 굉장히 피해를 받게 되겠지. 우리나라도 되게 열심히 이렇게 투자해갖고 만들었는데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런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이 덤핑의 약간 좀 그 정의와 덤핑을 왜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덤핑 협정을 맺고 있어요. 자, WTO 기준으로 해서 반덤핑 협정을 맺고 있어가지고 이 덤핑 판결이 나면 우리는 이걸 이제 그 덤핑 관세, 그러니까 반덤핑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되거든.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지워볼게요. 자, 이게 반덤핑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건이 있어. 이 조건을 이렇게 맞춰야 돼. 자, 이래서 이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반덤핑 관세.
자, 관세를 매기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거든. 이제 이게 WTO의 이게 조건을 우리가 이제 충족시켜야 돼. 자,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잘 봐보세요. 자,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 위해서 이게 진짜 이 덤핑이라고 하는 이 판매를 했구나라고 하는 걸 누가 입증이 되냐면 수입국이 입증을 해야 돼요. 수입국이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과 우리나라가 분쟁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입증해야 된다고. 얘 덤핑이야! 이렇게. 중국 덤핑! 이렇게 해야 돼요. 하려면 이 수입국이 이제 우리나라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어떤 조건이 있는 거냐면, 일단 이런 거야. 자, 여기가 덤핑 마진. 자, 덤핑 마진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덤핑 마진이야. 자, 근데 여기 부분이 조금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 중에 이거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덤핑 마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 자, 덤핑 마진은 수출국, 지금 중국이랑 우리나라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라고 하자. 자, 중국의 정상 가격 빼기 이게 지금 수출 가격, 우리나라에 수출한 가격. 수출 가격. 자, 요거 있지. 요거를 우리가 덤핑 마진이라고 해. 이게 덤핑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 덤핑 마진이 자, 덤핑 마진이 만약에 2%보다 작다. 2% 미만이다. 하면 반덤핑을 못 매겨. 반덤핑 관세를 못 매기게 된다고. 그러니까 WTO의 기준에 따르면 2% 이상이어야 돼. 덤핑 마진이 2% 이상일 경우에만 얘는 반덤핑을 매길 수가 있고, 이거 못 매긴다는 거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별로 안 싸게 팔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에서 파는 가격이랑 우리나라에 그 수출하는 가격이랑 2%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야. 2%밖에 차이 안 나는 건 100원에서 2원 차이 나는 거지. 10,000원에서는 200원 차이 나는 걸 거야. 자, 그러면 이게 2% 이내, 2%보다도 작다라고 하면 이건 덤핑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2%를 넘어가야 반덤핑을 매길 수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요게 설명에선 요게 설명돼 있잖아. 근데 문제로 나온다면 요게 나올 수 있겠죠? 2% 이상일 때는 덤핑 마진, 그러니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시장 점유율인데, 자, 거기 이렇게 써 있죠? 총 수입량의 3% 미만이다. 자, 수입량의 3% 미만인 경우에는 반덤핑을 매길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수입량의 3% 이상일 경우에는 반덤핑 관세가 가능하지만 3% 미만일 때는 매길 수 없다 이런 거지. 그래서 요 조건과 요 조건을 충족시켜야지 반덤핑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거야. 요걸 잘 이해해야 돼요. 덤핑 마진이라는 말은 수출국에서의 정상 가격에서 수출국의 정상 가격, 이거 수출 가격으로 하니까 이거 수입국에서 판매 가격. 자,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100만 원에 팔았는데 우리나라에서 98만 5천 원에 팔아. 수출했어. 98만 5천 원에 수출했어. 그러면 반덤핑 못 매겨. 알겠죠? 잠깐만. 맞죠? 맞죠? 98만 5천 원이면 15,000원 차이밖에 안 나잖아. 그러면 2% 이내지? 그러면 반덤핑 그 관세를 못 매긴다. 이런 거야. 중국의 정상 가격과 우리나라의 수출 가격,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2% 미만이라는 건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반덤핑을 못 매기는 거죠. 자, 요 말을 좀 잘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거기 그 밑에 보시면 자, 합의된 수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어. 근데 덤핑 관세를 매겨야 되잖아. 그치? 덤핑 관세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협의를 거쳐요. 협의를 거쳐서 양자 간에 이제 협의를 하는 거야. 야, 너 100만 원인데 왜 95만 원에 팔아? 정상 가격이랑 차이 너무 많이 나잖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걔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그러면 내가 98만 원까지 올리면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중국에서. 그러면 오케이, 그래 98만 원에 팔아. 라고 해서 협의를 보면
협의가 되면 반덤핑 관세를 굳이 매기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양자 간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WTO의 분쟁 해결 기구에 회부한다라고 해서 요 단계가 이렇게 덤핑에 대해서 이제 이 조건을 갖췄잖아.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협의를 거쳐야 되고, 자, 다음 단계는 협의를 거쳐야 되고, 협의가 만약에 결렬됐을 때는 WTO에 제소한다라고 하죠. WTO에다가 분쟁 해결 기구에다가 이걸 이제 회부해서 자, 이거 이제 하는 거야. 그럼 WTO에서는 뭘 하느냐면 얘가 지금 피해국의 반덤핑 판정 과정이 WTO의 반덤핑 협정과 일치하는지, 그러니까 WTO가 갖고 있는 이 규정과 일치해 이 조건을 갖췄어 라는 걸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서 이제 우리는 반덤핑을 매기게 되는 거겠지. 그치? 아니 근데 이럴 때는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일단 반덤핑을 매기면 이제 그 WTO에서 그게 맞나 틀리나를 이제 따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덤핑을 먼저 매기죠. 일단 시장이 망가지고 나서는 해결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반덤핑 관세를 먼저 매겨요. 먼저. 매기고 나중에 WTO에서 이게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를 따지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이게 세 번째 문단입니다. 이게 설명 너무 길었나?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설명이 길어졌나 몰라. 작년에는 짧게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약간 길어. 자, 다음에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되는가? 이게 좀 간단하게 할까? 자, 네 번째 문단 볼게요. 자, 네 번째 문단은 상계관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상계관세는 사실은 이해하기는 쉽죠? 왜냐면 자, 우리가 중국에서 핸드폰에 30만 원, 한 대당 30만 원 정도의 30만의 지원금을 줬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중국에서 이거 판매 가격이 한 90만 원이라고 쳐봐. 자, 90만 원을 치면 이게 원가에다가 마진을 더한 걸 텐데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니까 사실은 이 기업에서 화웨이에선 60만 원밖에 안 들었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60만 원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출을 할 때는 한 70만 원에도 팔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되게 싸게 팔 수 있게 되잖아. 왜냐면 정부가 핸드폰에다 한 대당 30만 원씩 지원을 해줬으니까. 자, 중국에서 90만 원에 팔더라도 우리나라에는 70만 원으로 팔아도 별 문제가 안 생기잖아. 그치? 왜? 손해 안 받잖아. 정부가 지원해줬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 보조금을 이용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서 무역구제제도를 또 갖고 있는 건데 이걸 상계관세라고 하는 거야. 상계관세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게 이렇게 70만 원에 팔게 되잖아. 그러면 가격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그러니까 중국 핸드폰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져. 이건 결국에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건 이건 시장을 왜곡시키는 일이 돼, 발생하게. 그치?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대당 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바람에 화웨이 입장에서는 원래 90만 원에 팔아야 될 핸드폰을 한 70만 원에 팔아도 돈이 남잖아. 그치? 그래서 70만 원에 판다고 시장에 내놔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그 보조금을 안 받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9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쟤네 70만 원에 팔고 우리나라에서는 90만 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굉장히 우리나라가 불리해지지? 그러니까 보조금 때문에 얘네가 너무 급격하게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이게 왜곡이야. 여기도 나와 있거든? 왜곡됐다는 건 가격 경쟁력이 너무 높다는 거야. 너가 가격이 너무 싸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지. 저렴한 게 경쟁력이 좋은 거잖아. 그치? 자,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보조금을 받은 제품이 수입되면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에 피해를 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제3국에서 상대적 경쟁력 우위를 가지게 돼요. 해당 시장에 동종의 제품을 수출하는 다른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자,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걸 왜 읽었냐면 이게 제품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내가 지금 예를 든 건 화웨이 핸드폰 어떤 한 기종의 이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품이 되는 것이고 아예 그냥 화웨이라는 기업에다가 보조금을 다 줘버렸으면 그 기업이 가격 경쟁력이 너무 높아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냐 제품이냐 뭐 이걸 얘기한 거라서 이 두 가지가 나와서 한번 읽어봤어요. 자, 그래요.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이걸 따져가지고 얘네가 보조금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되잖아. 부과할 만한 지금 빌미를 잡았잖아. 근데 여기도 조건이 있어. 이 조건이 뭐냐면 이 보조금이 보조금의 요건이 있어요. 이 보조금의 요건이 상품 무역과 관련된다. 그냥 수출 품목이어야 된다는데, 자, 여기 써있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상품 무역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고 상품 무역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라고 돼 있는데 그냥 수출 품목이어야 돼.
아니 국내에서 파는 거에다 보조금 주는 걸 우리가 왜 우리나라가 뭐하러 거기다가 제소를 하니?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만 파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중국산 만두야. 그러면 거기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 우리나라가 뭐라고 왜 참견해? 거기서 싸게 파는 건데. 근데 수출됐을 때만 문제 삼는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수여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굉장히 혜택이 있어야 돼. 혜택이 발생해야 된다. 이게 혜택이 발생해야 그래야지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질 거 아니야. 자, 이런 경우. 자, 세 번째가 이게 어떤 특정이 가능해야 돼. 자,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사태일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모든 기업에게 다 보조금을 줬다고 해봐봐. 그치? 모든 기업에 다 보조금을 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산업이 약간 좀 그 가격이 떨어졌다 쳐봐. 그러면 얘는 이 보조금으로 인해서 이 상계관세를 부과하지는 못해. 전 기업, 특정 기업, 특정 제품 이렇게 특정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지금같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부가 다 보조금을 지급했다 해가지고 시비를 걸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기업에다가 다 보조금을 준 거야. 그래서 중국 물건이 더 싸졌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 그러면 그거 갖고 우리가 이거 보조금 지급한 품목이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WTO에 제소는 못 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럴 땐 상계관세를 부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보조금도 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우리가 이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덤핑도 그랬지. 덤핑도 그 수입을 하는 국가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수입국이 입증해야 돼. 수입국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이걸 입증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수입국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수입국이 입증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요게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제소를 하는 거야. 그래서 피해를 입은 국가는 WTO의 분쟁 해결 위해 제소를 하고, 국내 산업의 피해, 보조금 지급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WTO 분쟁 해결 증명을 해야 된다. 자, 누가? 수입국이 이걸 입증해야 돼. 이후 이 기구에서 보조금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판정하면 제소를 당한 국가는 보조금을 철회하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제거하거나 보조금이 더 이상 안 줄게 라고 하던가 아니면 시장 가격에 가까이 좀 더 가격을 올려서 팔아라고 명령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만약에 이것도 이제 안 되면 이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요거에 대해서 따지고 나면 바로 상계관세를 부과해. 관세를 부과하는데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에서 지금 빡쳤잖아. 중국에서 그럼 이거 그런 거 아니야 라고서 이제 그걸 따져야 되거든. 자, 근데 이제 그 전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미안. 내가 지금 이거 잘못 얘기했어요. 다시. 자, 이렇게 되면 이걸 협의를 봐야 돼. 협의. 중국 정부랑 협의를 봐서 이거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받은 만큼 가격 올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너무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어 라고 해서 협의를 봐야 돼. 협의를 거쳤는데 협의가 안 됐어. 안 됐으면 바로 상계관세를 부과해버리거든.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WTO에 제소하는 거야. 이거 상계관세 하면 안 되는 건데 했어 라고 해서. 그래서 피해를 입은 국가에서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WTO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 가는 거야. 이게 마지막 단계에서 그리고 또 이제 두 나라의 말을 다 듣기 때문에 특정한 나라의 말을 듣는다기보다 중국의 말도 들어보고 우리나라의 말도 다 들어봐. 근데 우리나라가 보통은 입증을 하잖아. 그치? 입증해서 이거 잘못됐어 라고 걔는 반박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문단이 여기서는 하나도 안 중요해 보이지만 꽤나 중요한 말이에요. 마지막 문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마지막 문단에 뭐라고 써 있냐면 5번째 문단이죠? 자, 6문단인가? 6번째 문단이군요. 자, 6번째 문단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이라는 법률 안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조항으로 두고 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나라 법안에 이 반덤핑 관세와 그다음에 상계 관세가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결국엔 국내법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나라들이 이와 같이 한 법률 안에 다른 조항에서 이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WTO를 갔다 왔다 뭐 하긴 하지만 결국에 이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는 국내법에 따른 조치예요. 알겠어요? 국내법에 따른 조치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국내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자, 요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자, 미안해요.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지시는 아닌데 오히려 내가 설명한 게 더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나머지는 다 너무 당연한 문제여서 사례나 좀 풀이해 주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보기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갑국의 뭐뭐 회사가 자국에서 인쇄용지 판매가 저조하여 재고가 쌓이자 을국의 인쇄용지를 이전보다 낮춰서 수출했다. 이전 가격을 낮춰서 수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 덤핑의 정의가 뭐였어요? 자, 수출국의 국내 정상 가격보다 더 싸게 팔면 덤핑 판정을 받는다 했지? 그치? 그런데 싸게 수출을 하면. 근데 그게 그냥 2%는 좀 넘어야 돼. 아까 그랬죠?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 위한 조건은 2%는 넘어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봐봐. 자, 갑국이 수출국이에요. 그 다음에 을국이 수입국입니다. 자, 수입국인데 자, 이에 을국이 인쇄용지 제조회사들은 각국의 뭐뭐에서 수출하는 인쇄용지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 개시를 자국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였다. 자, 그래서 이거 뭐야? 무역구제 제도를 신청한 거죠. 그랬더니 무역위원회는 뭐뭐 회사의 인쇄용지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고 덤핑 마진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뭐뭐 회사에 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을국이 자, 반덤핑 관세를 부여했다라고 했죠? 자, 여기다가 이걸 매겼죠? 자, 8%를 매겼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을이 이걸 어떻게 판정한 거야? 이거는 이 덤핑 마진이 2%보다 더 크다라고 판정한 것이고 시장 점유율이 3%보다 더 크다고 판정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회사는 을국과 수출 가격을 협의했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협의를 먼저 거쳤지. 근데 협의했는데 얘네가 가격을 안 올리겠대, 각국에서. 얘네가 협의 거부했잖아. 협의 거부했지? 안 올릴 거야! 이런 거야. 그래서 각국은 을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 과정에서 부가액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됨을 문제 삼아 을국을 WTO에 제소했다. 자, 여기 봐봐. 얘는 갑국이 을국을 WTO에 제소한 거야. 선생님 아까 마지막에 잠깐 했던 얘기가 WTO는 을국 편이거나 각국 편이 아니야. 얘네가 그냥 이 WTO에서 권고하는 이 규정에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만 판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을국이 각국의 갑국 편을 들 수도 있고 을국 편을 들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지금은 갑국이 수출국이잖아. 갑국이 을국에 대해서 얘가 너무 반덤핑 높이 매겼어. 반덤핑 조건에 들어간 건 알겠는데 반덤핑 관세가 너무 세. 이렇게 죄송한 거지. 그래서 답이 5번인 거야. 갑국이 을국을 WTO에 제소한 이유는 갑국이 뭐뭐 회사의 덤핑과 을국의 인쇄용지 산업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건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인정을 한 거야. 반덤핑 관세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너무 비싸다고 문제 삼았잖아. 덤핑 관세를 매기는 것까지는 얘네가 각국이 그냥 수용을 했어. 근데 너무 비싸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반덤핑 관세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제소한 거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그렇죠? 자, 문제도 이거 쉽더라고요. 자, 5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보기는 윗글을 제재로 한 수업에서의 학습 활동이다. 자, 여기 봐봐. 여기 써있는 말. A국의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은 B국의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과의 경쟁 관계에 있으며 두 국가는 경쟁 관계에 있어. 이건 그냥 A국과 B국이네. 똑같은 건데 또 쓰지 뭐. 그렇지? 자, A국과 B국인데 핸드폰 만드는 회사들이야. 핸드폰 만드는 회사야. 자, 그런데 B국의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은 A국에 스마트폰을 수출하고 있다. 얘가 수출국이야. 이거 중국 하자. 아까 예를 들어. 중국 이거 우리나라야. 수출국이고 얘는 수입국이지. 자, 그런데 B국으로부터 수입된 스마트폰의 가격이 A국의 스마트폰 가격보다 낮아. 자, 삼성폰은 100만 원이야. 근데 B국 화웨이 핸드폰은 자, 얘가 수출할 때 70만 원에 수출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다가 수출하는데 70만 원에 수출을 하고 있는 거지. A국의 정부 관계자가 이에 대해 조사를 해보던 중 B국이 자국의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러니까 이 화웨이라고 하는 이 기업에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70만 원까지 싸게 수출할 수가 있었던 거지.
그치? 자, 이런 상황인 거야. 자, 이런 상황이야. 자, 정답은 4번이야. WTO 분쟁 해결 기구에서는 비국의 보조금이 불공정 무역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비국의 보조금이 비국 정부의 정책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는지를 조사할 것이다. 자, 여긴 두 가지가 틀렸어. 첫 번째 뭐냐면 WTO가 조사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어떻게? 수입국인 우리나라가 조사해서 조사국 이거 보조금 지급했어 라고 입증하는 거라고 했지. WTO는 그런 조사하는 게 아니야. 자기네들의 권고사항을 지켰는지만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야. 자, 그리고 자, 무역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비국의 보조금이 비국 정부의 정책을 달성하는데 기여했는지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뭐 조사해야 되니? 자, 아까 세 가지 있었지? 세 가지 뭐였어요? 첫 번째는 수출 기업인지. 자, 그 조건은 맞췄어. 그치? 자, 두 번째는 수요자가 혜택을 받았는지. 혜택 맞아? 특정한 기업인지 이거 특정 기업이냐 요거까지 보면 되지. 그치? 여기까지만 판단하는 거지 얘가 진짜로 무슨 뭐 정책적으로 중국 정부에 기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 이게 정책 산업인지 아닌지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야. 요 세 가지만 따져보면 돼. 요거 세 가지만 피해국이 수입국이 입증하면 되는 거야. 자 그렇죠. 그래서 그 조사는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2번 보기 한번 볼까? A국이 WTO 분쟁 해결 기구에 B국을 제소했다면, 자, A국이 B국을 제소했어. 얘네 보조금 때문에. 자, 제소했다면, A국은 B국의 보조금이 A국에 발생한 피해의 원인임을 증명하려 할 것이다. 그렇지. 보통 이 피해를 입증해야 돼. 그리고 얘네의 보조금이 자기 국가의 산업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산업에 큰 피해를 준다는 걸 입증해야지. 그래야지 요 관세를 더 세게 매길 수가 있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WTO 분쟁 해결 기구에서 B국의 보조금이 A국에 부정적 효과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B국은 보조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얘는 그땐 처리 안 하겠지. 처리 안 하고 해요. 그런데 처리를 안 하더라도 그리고 처리를 안 하고 협의를 안 한 거. 이거는 지금 봐봐. 3번 문제는 3번 보기가 협의를 안 했다는 거야. 협의를 거부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못 고쳐. 그대로 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관세를 부과하는 거야. 상계관세를. 왜? 이 이유가 중요해. 상계관세는 국내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내법에 의한 부과야. 그러니까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그냥 부과하면 돼요. 그래서 보조금을 처리하진 않을 것이고 그냥 다만 우리나라는 국내법에 의해서 관세를 부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좀 이상하게 좀 길게 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문제 한번 다 풀어보세요. 그럼 조금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